안녕하세요. 궁금TV입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에서 영토 주장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중국 기업 24개에 무지막지한 제재를 가해버렸습니다. 이는 분쟁 해역에 대한 최초의 제재이며 동시에 미중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조치인데요. 미중 갈등이 끝이 보이질 않네요. 미국 상무부는 24일 국영회사인 중국통신건설의 여러 자회사를 포함하여 남중국해 인공섬 조성에 관여한 기업 24개를 남중국해 군사 긴장을 높인 책임이 있다며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 중국 회사들은 미국 상무부의 제재 대상법인 목록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제재 대상이 되면 이 기업들에는 미국 기업이 정부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제품과 기술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제재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국무부는 26일 남중국해에서 중국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인공섬 조성에 관여한 중국인 개인에 대해 비자 제한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제한에 따라 대상이 된 중국인은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되고 직계 가족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무부는 공무원의 이름은 지정하지 않았고 제한 대상이 되는 공무원 수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필요에 따라 제재 대상을 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국영기업이 미국에서 사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겠다는 그런 제재라 보시면 될 듯합니다. 중국으로선 바지 사장을 내세워 제재를 회피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된 셈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양국 관계는 무역 갈등, 코로나 바이러스 갈등에 이어 남중국해 1대1로 관련 제재로 수교 이후 관계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에 신장 지역의 인권 탄압을 거론하며 중국 기업과 관리들을 제재했습니다. 이보다 앞서서는 다양한 형태의 첨단 기술에 대해서 중국 제품의 사용을 중지시켰습니다. 트럼프는 대선이 다가올수록 중국 통제정책이 만들어낸 인권 탄압 문제와 중국의 패권 도전을 부각하며 국가 안보 우려를 더욱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의 건설과 군사화는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제재하는 건 의아한 일이지만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 기관에 대해 제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제재가 중국에 심각한 것은 국무부 성명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는 중국 통신건설 회사가 남중국해 전초기지인 인공섬 조성을 주도했으며 중국의 핵심 가치가 되어버린 1대1로 정책을 세계 곳곳에서 수행하는 주요 중국 회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몽으로 일컬어지는 1대1로를 더 진행하지 못하도록 1대1로를 담당하는 국영기업을 제재해버린 것입니다. 이 기업들과 거래하게 되면 미국과 상당한 마찰이 발생하겠죠. 만약 이 조치가 5년 전에만 나왔어도 미국은 지금 꽃방석에 앉아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1대1로에 대한 집착을 볼 때 1대1로가 미국이란 장벽에 가로막힌다면 인공섬 조성을 중국이 포기했을 수도 있고 남중국해에서 관련국에 양보안을 먼저 제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대적할 국가가 사실상 없으므로 관련 주변국과 원만한 조율도 가능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늦었지만 효과가 클 수 있는 제재입니다. 물질이 중심이 아닌 중국 정신에 제재해버린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중국의 다음 행보가 기다려집니다. 한국과 일본은 1대1로에 대해 참여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국은 1대1로가 국제사회 자유무역과 동서양의 교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서 국제교역에 방점을 찍고 그 연장선상에서 참가하겠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국의 지리적 여건을 보면 육지는 북한에 의해 막혀있고 북한이 중국 정책을 수용해 육로를 한국까지 개방한다면 몰라도 북한 체제 특성상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또한 휴전선이란 장벽은 유엔 사령부란 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모든 인적, 물적 육로 이동엔 반드시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바다는 비교적 개방성이 좋지만 육로든 바다든 중국 관점에서 한국은 종착역이자 교육을 시작하는 시발점이 되는 나라입니다.
동아시아에서 한국보다 먼저 출발할 나라가 없고 한국 이후 더 이어질 나라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한국의 지리적 위치는 투자가 아닌 과실만 따먹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해저 터널로 일본과 육로를 연결하지 않는 한 종착점이자 시발점입니다. 한국이 참여한다 해도 선언에 불과한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일본은 매우 적극적으로 1대1로 참여를 중국에 전달했습니다. 육로는 어차피 불가능하고 바다로 보면 일본도 종착점이자 시발점인 나라입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과 교육 비중이 높고 이웃 국가이니 정치적인 발언인 셈입니다. 저개발 국가처럼 중국 자본에 잠식당할 우려도 매우 적고 중국 자본이 잠식할 분야도 사실상 없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불편한 기색은 내보여도 별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과 경제 규모가 비슷하며 G7 국가인 이탈리아의 경우 유럽에서 가장 적극적인 1대1로 참여국인데 항구 3곳을 중국에 내주었고 국토 일부에 공간을 만들어 젊은 중국인을 대규모로 이민을 받았고 산업공단을 중국 자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탈리아 스스로 유럽과 아프리카에 진출할 중국 교두보를 자청한 것인데 이탈리아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탈리아의 지리적 성을 이용한 해상 육로 교육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나라입니다. 관광산업 하나에 지나치게 비중이 높아진 산업 구조를 바꿔보려는 정책이 중국 1대1로를 받아들인 결과로 보입니다. 1대1로에 참여한 많은 국가가 있고 국가 기관 산업이 중국 자본에 잠식당해 후회하는 국가도 있으며 한국과 일본처럼 정치적 선언 정도로 참여를 희망한 국가도 있고 이탈리아처럼 적극적으로 1대1로를 이용하려는 나라도 있고 영국처럼 원전 산업 자체를 중국에 의지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1대1로를 하는 중국은 목표가 하나입니다. 경제와 군사에서 미국의 위치까지 올라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 1대1로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미국이 내린 이번 제재 결정을 대선 후에도 번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제재를 이행한다면 1대1로 앞날은 제법 험난할 것입니다. 이번 제재가 효력을 발휘하느냐 못하느냐는 제재 대상과 협력하는 국가와 기업에 미국이 실제 제재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재 대상이 된 중국 국영기업과 연관된 국가와 기업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 국가 안에는 영국, 이탈리아 등 동맹국이 있습니다. 미국 제재가 미국 내에만 영향을 주고 미국 밖에서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면 반대로 세계 질서에서 미국 선도력은 급속히 하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선이 급해 트럼프가 추진한 이번 결정이 지금이 아니라 5년 전에 했다면 하는 진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미국 영향력과 동맹 간 결속력이 너무 떨어져 있는 것이 이번 제재 효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